그 북핵 규탄 포함된 그 유엔 핵무기 결의안 정부에서 기권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충분히 정부에서 이거 기권해야 되겠다 논의가 된 겁니까? 네, 기권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기권하도록. 지금 북핵 문제가 이렇게 엄중하고 또 미국과의 공조가 이렇게 중요한데 뭐 내용은 저로 다 아는 거니까 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시자고요.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당 결의는 이번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되는 54개 결의 중에 하나인데요. 94년부터 채택된 결의입니다. 근데 저희가 찬성을 하다가요, 2015년부터 기권으로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 많은데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불간을 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확실히 우리가 기권한 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확실한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미 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 미국이 지금 그 들고 나온 미국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우리는 기권했고 또 미국이 핵군축 L19 우리 정부는 기권표를 던졌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국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돼 있고 물론 모든 외교 현안을 미국하고 상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북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전혀 오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고 상대방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린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결의에는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이라는 제목의 결의고요.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이 부각되는 결의입니다. 저는 뭐 이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권하고 우리가 반대하고 한 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가 이미 이렇게 결정된 상황에서는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기네들은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한국은 북한의 눈치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핵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한국은 왜 저렇게 미온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특히 우리 우방인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도 됐어야 하고 또 우리 입장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우려하고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주요 결의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미국은 물론 주요국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저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가 해외 국감을 갔다 오는 기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몇 가지 벌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이번에 의결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 안에 대해서 기권한 27개국 안에 들어가 있던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네, 요거는 안보리 결의가 아니고요. 유엔 총회 1위원회 결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기권한 이유는 2015년부터 일본이 그 특정국의 원폭 피해를 그 문안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의 피해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인도적인 고려보다는 사실 원폭 피해국으로서의 일본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권으로 알았습니다. 2015년에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찬성한 나라가 몇 개국이죠? 이번에 찬성한 나라가 144개국으로 나왔습니다. 145개국이 아니고요. 여기 찬성이 144표, 반대 4, 기권 27표인데 그렇습니다. 기권한 나라들을 보면은 한국, 인도, 이란, 브라질, 이집트, 미얀마 이런 나라들로서 종래에 장관님이 설명하신 일본의 그런 입장보다는 자주 노선을 걷고 특히 미국과 좀 갈등 관계에 있는 외교를 견제하는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대한 나라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 이건 설명할 필요가 더 이상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종래 입장을 견제해서 똑같은 거로 했다고 하지만은 외국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결의안을 한국이 굳이 기권한 이유는 이
독립적으로 이제는 그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북한을 편들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고도 분석할 수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이 문안 협의 과정에서는 그 현장에서 긴밀히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미국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권한 나라들 가운데는 잠깐만, 말씀하신 미국이 나라들뿐이 이해를 아니라 했다고요?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문안 협상에서는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3개 결의안 중에 몇 개, 한 개만 찬성을 했고 2개는 이렇게 기권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역할을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있는데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렇게 유엔에서 우리하고 가장 그 맹방이고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한다고 지금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오해가 계속 쌓이면서 한국과는 앞으로 어떤 일을 긴밀히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94년부터 채택되어 온 이 결의를 저희가 늘 찬성을 하다가요. 2015년에 이 문안이 반영이 되면서 저희는 이것이 특정국의 피해국으로의 것을 너무 부각시킨다 해서 기권으로 돌았던 거고요. 이번에 기권한 나라들 가운데서는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오스트리아 또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권국가 내용을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본이 핵무기 금지 협약에 서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기 어려워서 기권을 한 나라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 분석을 보면.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이게 북한의 핵 개발 또 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규탄하고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는 건데 이걸 큰 틀에서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결정한다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 질의 중에 유엔 1.2위원회 결의안 중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그리고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하여 이 세 가지 결의안에 대해서 왜 입장이 다르냐, 미국과 입장이 다르냐, 또는 이게 북한을 편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찬성해서 이것은 뭐 큰 차이가 이거 입장이 똑같고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L35죠. 여기에 대해서는 기권을 했는데 여기에 기권을 한 이유가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존의 박근혜 정부 때하고? 2015년부터 기권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네. 박근혜 정부 때도 기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지금 현재 이건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왜 기권이라는 입장을 선택한 이유가 일본이 원폭 피해 국가다, 전쟁 피해 국가임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 때문에 기권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본을 전쟁 피해 국가라고 지나치게 이 결의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럼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걸 찬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본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범 국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야당의 주장대로 일본이 전쟁 피해국으로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은 2015년에 그런 새로운 그 요소를 일본 측이 들고 나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거면은 한국 원폭 피해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논리를 세웠습니다만 그것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권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것을 찬성을 할 경우에 이런 문안이 포함된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국내적으로 반향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권 입장을 단연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L35에는 일본을 전쟁 피해국으로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권을 선택한 건데 이것을
찬성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했고 또 미국이 핵군축 L-19 19는 우리 정부는 기권표를 던졌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국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돼 있고 물론 모든 외교 현안을 미국하고 상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북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 상황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전혀 오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고 상대방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린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결의에는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이라는 제목의 결의고요.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이 부각되는 결의입니다. 저는 이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기권하고 우리가 반대하고 한 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가 이미 이렇게 결정된 상황에서는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기네들은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한국은 북한의 눈치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핵 문제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한국은 왜 저렇게 미온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특히 우리 우방인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커뮤니케이션도 됐어야 하고 또 우리 입장 북핵 규탄 포함된 유엔 핵무기 결의안 정부에서 기권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정부에서 이거 기권해야 되겠다 논의가 된 겁니까? 네, 기권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기권하도록. 지금 북핵 문제가 이렇게 엄중하고 또 미국과의 공조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용은 저로 다 아는 거니까 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시자고요. 이거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해당 결의는 이번 유엔 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되는 54개 결의 중에 하나인데요. 94년부터 을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우려하고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주요 결의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미국은 물론 주요국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저 입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가 해외 국감을 갔다 오는 기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몇 가지 벌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이번에 의결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채택된 결의입니다. 근데 저희가 찬성을 하다가요. 2015년부터 기권으로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관심 많은데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불간을 하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확실히 우리가 기권한 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미 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미국이 지금 들고 나온 미국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우리는 기권.